안녕하세요. 미국 보험 박쌤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병원비 아주 호구되기 쉽죠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병원비가 청구가 개개인들에게 되며 어떤 방법으로 개개인들은 보험비나 혹은 병원비를 내는지에 대한 내용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부러졌어요 라는 예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팔이 부러져서 urgent care나 혹은 병원에 가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치료받기 전에는 visit fee라고 해서 병원에 방문한 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것이고, 팔이 부러졌으면 아무래도 엑스레이나 무슨 CT나 하는 식으로 그 상황에 따른 다이그노스틱 이미지를 하게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를 뽑거나 대체적인 다른 랩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비용이 우리에게 청구가 될 것이고, 또 치료함. 예를 들어 팔이 부러져서 간단하게 캐스팅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치료가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수술비,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게 되면 입원비, 그리고 마취하시는 분들도 따로 지불하잖아요. 그럼 마취하시는 비용 따로. 그런 다음에 잘 관리가 돼서 입원 후에 퇴원을 한 경우 이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서 팔로우업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이 사실은 우리 개개인한테 청구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비용이 청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 병원비를 책정했냐요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거예요. 가장 비싼 것은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일 밑에는 CMS라고 하는데 가장 비싼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Charge Master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에 따라 병원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charge master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청구가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비용을 전부 다 내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이 비용, 이 charge master에서 만들어낸 이 비용은 주로 환자와 딜하기 위해서 깎아주세요 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겠어요. 그러면 보험이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금으로 낼게요. 혹은 제가 돈이 없습니다. 내가 나눠내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깎아주세요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현금 박치기를 해서 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병원비가 조금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와 이 병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험회사는 차르지머스에서 만들어낸 그 모든 비용을 다 절대 내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병원과 이미 자기네들끼리 약정한 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엑스레이를 찍게 될 경우, CT를 하게 될 경우 병원 너는 우리 보험 가입한 보험자들에게 이 가격으로 수술을 해주길 원해. 혹은 이 가격으로 엑스레이를 찍었으면 좋겠어. 그 비용을 contracted rate이라고 하는데 이 contracted rate에 따라서 병원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마다 정해놓은 디덕터블 혹은 코어 인슈런스를 비용을 지불하게 될 텐데요. 여기 보면 디덕터블은 내가 무조건 100%다 내야 되는 가격이고 코어 인슈런스는 주로 퍼센테이지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와 내가 나눠내는 기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언제까지 maximum out of pocket expense, 이게 move이라고 했는데 이 maximum out of pocket expense까지는 내가 지불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CMS는 Center of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의 약자예요. CMS에서 병원과 약정해 놓은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이 디스카운트된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힘이 막강하겠죠? 매일 65살이 되시는 분이 10,0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니 사실 가장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자들에게 비용을 전담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당신 비용이 너무 저렴해서 나는 그거 받을 수 없어요. 난 그걸로는 일을 못합니다 하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으로 15%까지는 원래 약속한 금액보다
상황에 따라 의사 선생님에 따라 병원에 따라 좀 더 올려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가장 싸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혹은 병원비를 내게 할 경우에는 CMS, 그러니까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돈을 내게 되겠고, 그 다음 보험회사를 가진 보험을 가입하신 분, 그 다음에는 현금 박치기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내는 대로 다 고집 곧대로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싸게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디케어 가장 싼 거부터 지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나 혹은 특정한 장애를 가진 경우에 이 메디케어 카드 파트 A, 파트 B가 있는 카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메디케어 혹은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파트 A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커버해주는 비용입니다. 파트 B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혹은 간호사 선생님 이런 경우에 드는 비용입니다. 파트 A는 사실 입원을 하게 되면 2024년 같은 경우 1,632불의 디덕터블이 있는 플랜입니다. 파트 B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내가 내야 하는 240불의 디덕터블이 있고 그 240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내가 20%, 메디케어가 80%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결국 많은 의료비가 드는 경우, 예를 들어 맹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하게 되면 파트 A 디덕터블과 함께 파트 B의 20%의 비용은 누가 냅니까? 내가 냅니다. 그러다 보니 참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비싼 의료 혜택을 받을 경우에. 자, 그 다음 경우입니다. 65세 이상, 그러니까 메디케어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저소득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메디케이드라고 하는데 주로 메디 혹은 메디케어 플러스 메디케이드 듀얼 수혜를 두 개 다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있으니까 파트 A 디덕터블 그리고 파트 B 디덕터블 플러스 20%는 원래 본인이 내야 해요. 그런데 저소득, 내가 저소득이야 라는 얘기는 의료 보험비도 낼 수 있는 소득이 아니야. 오라버니 나를 대신해서 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바로 주 정부가 우리 오라버니가 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내야 되는 이 파트 A, 파트 B 비용, 이 20% 비용을 주 정부가 대신 내주게 되는 것이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65세 이상 메디케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비용을 메디캡, 또 다른 추가 보험을 통해서 내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입원해 있고 이럴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 의료 혜택을 받은 경우에 원래는 내가 파트 A 디덕터블 그리고 파트 B 240불 디덕터블 플러스 20%는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추가로 보험을 가입해서 이게 메디캡이에요. 오라버니를 돈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메디케이드가 있으신 분들은 메디케이드가 오라버니가 되잖아요. 이 메디캡이 내 오라버니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에서 원래 내가 내야 되는 이 모든 비용들을 대신 처리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보험을 따로 추가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보험비가 들 예정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그것을 사보험회사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교환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인슈런스 카드 모양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파트 A, 파트 B 메디케어를 가입해 되시는 대상자가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아닌 사보험회사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교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파트 A, 파트 B 이런 디덕터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험회사, 사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입원비, 마취비, 수술비 이런 것이 코페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주치의를 만나러 가게 되면 영원히 드는 경우가 대체적이고요. 그리고 입원을 할 경우, 마취를 할 경우, 수술을 할 경우 이 경우도 크게 비싸지 않은 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이 모든 비용을 내가 내야 하는 겁니다.
디덕터블이 0원인 플랜도 있을 수 있겠고 500불인 플랜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혼자서 다 부담을 하고 그 외에 코인슈런스를 맥시멈 보험마다 이 맥시멈으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맥시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까지만 내면 그 이상 나오는 모든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끔 만들어진 게 이 어드밴티지 보험입니다. 비용은 누가 낸다고요? 내가 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드밴티지 있는 사람은 오라버니 다른 엑스트라 보험을 가입 못합니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주에서 그건 가능하지 않고요. 특정한 주에서는 이것을 허락하는데요. 어드밴티지 플랜, 이 사보험을 가짐과 동시에 어드밴티지 갭이라는 보충보험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내 어드밴티지 갭에서 대신 내주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어떠한 플랜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입원비며 진료비, 마취비, 수술비, 디덕터블, 코인슈런스 이 모든 것을 부담하게끔 셋업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입원비 어느 정도까지만, 진료비 어느 정도까지만 대신 내주세요 하게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 내용에 따라 아무래도 이 어드밴티지 갭 가격도 다르겠죠. 하지만 메디갭처럼 많이 비싸진 않고 저렴한 가격의 이 부담금을 내가 아닌 보험회사로 전담할 수 있게끔 설계는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메디케어 65세 이상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65세 미만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험이 만들어집니까? 사보험, 직장보험이 됐던 흔히 얘기하는 오바마 케어가 됐던 이 사보험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인데요. 이 보험마다 혜택에 따라 HMO가 있을 수도 있고 PPO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 두 개의 차이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의사만 만나야 되느냐 아니면 네트워크 밖에 있는 의사도 만날 수 있느냐의 차이겠습니다. HMO는 반드시 사보험회사와 약정이 되어 있는 병원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이 사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혜택 안에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HMO고요. 그렇지 않고 PPO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의사와 병원을 가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고 그 밖에 있는 의사도 만날 수 있지만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보험 혜택을 받을 거야 라는 게 PPO입니다. 디덕터블은 온전히 다 내가 내야 하는 부분이 디덕터블 내 부담금이고요. 코어 인슈런스는 주로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 오바마 케어로 보면은 매달 레벨로 베네핏을 정해 놓았습니다. 브론즈 레벨인 경우에는 50대 50 나와 보험회사가 반반 나누는 게 브론즈 플랜이고요. 60대 40은 실버, 80대 20은 골드, 그리고 10대 90으로 나눠내기는 플래티늄이라는 레벨을 정해서 보험료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보니까 메디케어 대상자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나를 대신해서 다른 보험 회사가 내주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보험회사의 이게 supplement plan이라고 하는데요. 이 supplement plan을 같이 해서 내가 내야 하는 비용을 보험회사로 전담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라버니 선택 가능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원 시 경우에 내야 되는 비용을 오라버니를 통해서 내게끔 설계할 수 있고 혹은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갔을 때 오라버니 혜택을 선택할 거예요 하게끔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 얼마 혹은 CT를 찍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부담금을 전가하는 방식의 오라버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의료보험 없이 돈 내주는 거 너무 좋은데 우리 오라버니만 모실 수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 시에 오라버니 혜택을 쓰다든지 혹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혜택을 쓴다든지 할 정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한도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 한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보험이 커버해 줄 수 있는 한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다 지불해야 되는 경우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큰 비용이 들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끝일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박쌤과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알아보고 싶어요. 저한테 전화나 혹은 이메일, 카톡으로 연락 가능하고요.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게 패드나 혹은 컴퓨터로 보시고 계시다면 전화기 가져오셔서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저와 단톡으로 문의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지역은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텍사스, 미시간, 오하이오, 엘라베마, 플로리다, 조지아 그리고 메릴랜드 라이센스가 있으니 여기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의창을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메디케어가 됐든 65세 미만 사보험에도 저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병원비가 책정이 되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내용 오늘 배워봤습니다. 미국 의료보험에 관련된 얘기 다음 시간에도 나눠볼 테니까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세요.